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나 스승 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반대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주변에 늘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인간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하지만 인복이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보여줄 것과 감출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말하고 두 가지는 감추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쉽게 질려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닫혀 있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좋은 인연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내야 할 것과 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을 말하라.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하며 살아왔고 나름의 경험과 성취를 쌓아왔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장년이 될수록 칭찬을 받는 일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느라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네라고 지나치지 말고 요즘 보니까 몸이 훨씬 좋아 보이네. 꾸준히 관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늘 해오던 집안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집이 항상 정돈돼 있어서 좋아. 같은 말을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칭찬이 쌓이면 관계에 따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해보세요. 후배가 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왔다면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한눈에 보기 좋네.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 같은 말 한마디를 더 해보세요. 칭찬은 후배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인복을 얻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꼭 말로 표현해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 감사함을 표현하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애정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기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내 삶을 더 편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장년이 되면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랜 부부 사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직장에서도 후배들이 챙겨주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별다른 표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준다면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항상 먼저 일어나서 커피 내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아침이 더 여유롭고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표현 하나가 쌓여 부부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가 자료를 찾아주었거나 업무를 도와주었다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권위를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상사는 존경받고 후배들도 더 따르고 싶어집니다. 친구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종종 감사 인사를 생략하곤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힘든 시기에 당신의 말을 들어줬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내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라고 꼭 표현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면 할수록 내 주변이 따뜻해지고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맙다는 말을 듣기 어려워진다면 먼저 표현해보세요. 결국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좋은 인연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켜줄 것입니다. 3.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지치고 피곤해지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삶의 경험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만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무겁고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나 후배와 이야기를 나눌 때 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보세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덕분에 나도 힘이 난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분위기가 훨씬 밝아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넌 왜 항상 그렇게 하니? 같은 비판적인 말 대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견해. 라고 격려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밝은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모이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며 현재의 삶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부정적인 기운만 남게 됩니다. 대신 우리 앞으로 여행 한번 가볼까? 이제부터 건강 관리하면서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자. 같은 적극적인 제안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태도 변화가 모여 더 긍정적인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듣는 칭찬 한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모임이 더 즐겁다. 너의 긍정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처럼 상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결국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불평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고 한숨 대신 미소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4. 자신의 약점은 감추어라. 솔직함이 미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냉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상대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약점과 단점을 모두 내보이면 상대는 나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솔직함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면 왜 문제가 될까? 첫째,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사실 이런 거 잘 못해.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그래 같은 말이 친근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실수담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엔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은 원래 일처리가 서툰가 보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약점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절을 잘 못해라고 자주 이야기하면 상대는 이를 이용해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떨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배려해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약점으로 삼아 중요한 자리에서 나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내 깊은 고민과 약점을 먼저 내보이면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 오랜 친구, 수년간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온 동료처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가볍게 넘기고 따뜻하게 감싸주는지 혹은 그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의 약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라는 말이 결코 가면을 쓰고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조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령 힘든 상황에서도 요즘 좀 바쁘지만 잘 버티고 있어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섞어 이야기하면 상대도 나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끔은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신뢰는 신중하게 쌓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쉽게 내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나눌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중함이 결국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5. 불필요한 과거 이야기는 감추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과거 이야기는 때때로 현재의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로 당신을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사업을 크게 망했었어 라고 자주 이야기하면 상대는 당신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말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과거가 현재의 나와 연결되어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경험을 자꾸 떠올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은 달랐을 텐데.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현재의 삶을 발전시키기보다 후회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나 후회되는 경험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한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 라며 과거의 아픈 경험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공감해 주겠지만 너무 깊은 이야기까지 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많았어. 그래서 지금은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어 또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후회스러운 일들은 아무에게나 쉽게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줄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한 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솔직한 과거 이야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현재의 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배우고 성장하는 도구로 삼되 그것에 매달려 현재와 미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론은 인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좋은 사람들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신뢰를 쌓고 어떤 것이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기운을 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원치 않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3가지는 적극적으로 나누고 2가지는 조심스럽게 감추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빛나게 만들고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은 신중하게 다루고 불필요한 과거 이야기는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길에 인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힐링토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며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